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이지는 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좀 심해지고 특히 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그 중국산 히토류에 대해 무기화를 천명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그 통상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이 통상 무역에 관련된 이 히토류의 무역을 그러니까 수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중국이 반격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코어를 만드는 핵심 고급 산화철을 제조하는 이 이지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 상반기 1분기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미일 간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많이 긁어놨습니다. 이 말뜻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노골적인 중국에 대한 이 봉쇄 정책이나 패싱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런 히토류에 대한 무기화를 강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지는 또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 때 그렇게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이지가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이거는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그 실적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를 갖고 있더라도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 주가는 그 실적을 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지라는 회사는 이 산화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산화철은 각종 전자기기와 이런 데 고급 산화철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페라이트 코어라고 해서 이 자석 성분을 갖고 있는 자석의 이런 기능을 하는 이 페라이트 코어를 만드는데 이 고급 산화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급 산화철의 수요는 좀 많아지는데 생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있죠. 자, 보시면 이지는 이러한 산화철을 지금 현재 제조를 해서 매출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화철에 너무 의존하는 이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환경 사업이나 무역 사업 또 소재 개발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이 고체수소 저장 소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벌써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 개발에 성공해서 현대차와 함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2023년 현재 산화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요. 하지만 이 산화철을 생산하는 이 공장이 작년에 이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산화철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한 70%, 60에서 7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서나 실적에서 이 산화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소재 산업이 나름대로 알루미늄 탈산제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가고 있어서 왜냐면 이거는 그 포스코 이 포항제철과 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의 공장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포항제철의 공장 근처에 아니면 공장 내에 이 이지의 공장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재 쪽에서 이 차량용 고용량 고체수소 저장 소재인 소듐 알라네이트라는 것을 이미 2015년 16년에서 대량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고체수소 연료 저장을 위한 장치를 만드는데 현대차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작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 지금 매출 외형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617억까지 쪼그라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금산에 원래 본사가 있었는데 그 금산의 산화철 제조 공장을 매각을 하고 광양 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산화철 생산이 중단이 됐죠. 그 바람에 이제 생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겁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 이지의 전체 매출액의 약 70% 정도가 이 고급 산화철 쪽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은 그 매출 외형이 줄어들면서 이 영업 손실이 146억이라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203억 정도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작년 중간에 광양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러한 생산 양이나 생산 설비에 대한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안정적으로 다시 고급 산화철 생산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박지만 회장인데, 박지만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리고 뭐 과거에는 이제 마약 사건에 좀 휘말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는 옛날에 포항제철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유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뭐 만든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포항제철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쪽은 최대주 지분이 24.36%인데 굉장히 좀 최대주 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라 좀 불안하긴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러니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실적을 좋게 해서 주식을,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을 하고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 배당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주가 지배를 더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주주들에 대한 주가 환원, 주식 환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주 환원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최근 들어서 이지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카이스트 강정구 교수팀이 요번에 고에너지 고출력 하이브리드 소듐이온 전지를 개발을 하면서 이 소듐에 대한 이 소듐 알라네이트를 이미 개발해서 대량으로 합성해내는데 성공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지의 기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지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항상 연초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불릴 만큼 이런 통상의 문제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히토리에 대한 무기화를 들고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히토리 무기화에 대한 반대급부, 즉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화철을 생산하는 이지의 이런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작년 연초에는 1분기 때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패싱이 다시 거론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중국이 히토리우 무기화에 대한 같은 이런 통상 보복 정책을 들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지가 다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시장에 이미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이지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1년여 동안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고 하는 그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사가 바뀐 것 때문에, 본사를 그러니까 이전을 한 것 때문에도 실적이 둔화된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올해는 이제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좀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